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네,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상승을 했고, 또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새로운 주도주들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주도주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고, 아, 네네. 베스트 파트너.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리님, 고맙습니다. 네. 우코 선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빠른 순환매 장세. 확실히 순환매가 빠르죠. OLED주 시장의 주도주 등극할까? 이겁니다. 자, 오늘 디스플레이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디스플레이주 관련주. 앞으로 2차전지 로봇주, AI주를 제치고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좀 드릴 게 많아요. 네,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좀 글씨 크기 조금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오늘은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2차전지주에서 전고체 배터리, CNT 도전제, 그러니까 응급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폐배터리, 수산화 리튬, 양극화 관련주, 이렇게 해서 2차전지주 중에서 이제 주도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 계속 순환매 되고 있었는데, 로봇주에서는 이제 감속기에서 SPG, 그 다음에 SBB테크, 우린 PTS 이렇게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로봇주에서 또 LG향,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삼성향,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도 박스권에 있는 인탑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OLE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이 방송의 저기 꽃이죠. 네, 이 방송의 꽃이 바로 전일 종가 종목 미션 성공 실패. 네, 그 결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와우넷 유튜브 이 방송에서 지금 이제 미션 성공 전일 종가 종목 이제 전일 여러분들 종가에 매수한 종목들 오늘 당일 3에서 5% 이상 올라가면 미션 성공.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3, 4% 밑으로 내리꽂으면은 일단 손절. 하지만은 이 방송까지 한 3% 이내로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일단 미션 연장.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종가 종목들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 종목은 요겁니다. 요거 우린 PTS, JO, 어반리튬, 뉴로메카, 인탑스입니다. 어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드렸어요. 네, 체크한 게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제 우린 PTS, 그 다음에 인탑스, 뉴로메카, JO, 그 다음에 어반리튬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BTS는 하루 더 보자고 했는데요. 아침에 3% 갭 뜨고요. 4%예요. 네, 그 다 파셨죠? 여러분 3% 이상의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린 PTS. 자, 우린 PTS는 이제 로봇 감속기 쪽 있죠. 원래는 중장비 기계 감속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에 로봇 감속기로 떠올랐습니다. 요 며칠 우린 PTS 3월 24일 종가로 얘기했고 어제 3월 27일 날 하루 더 보자, 미션 연장하자. 네, 성공은 했지만 미션 연장하자. 근데 오늘 또 3% 떴어요. 근데 종가에 사신 분들 중에서 아직 못 팔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절이라도 줄이셔야 돼요. 3%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은 3에서 5% 매도 타이밍 놓치면은 무조건 반절은 파세요, 여러분. 아, 파셔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린 PTS 제이오. 제이오가 어제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신규 상장 중입니다. 제이오. 자, 우린 PTS는 일단 미션 성공 여부. 자, 미션 성공이에요. 플러스 4% 상승했고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어, 상- 이틀 연속 성공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이오 CNT 도전제 관련 회사인데 응급제입니다. 응급제.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요즘에 이 CNT 도전제 응급제 쪽이 좀 이슈화되었죠. 어제 이 CNT 도전 응급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이 단독으로 제이오만 움직인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응급제 쪽이 어제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동안 양극재, 그 다음에 양극재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또 그 양극박, 그죠? 양극박 쪽에서 삼화알루미늄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고체 배터리. 그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은 어, 이수화학이나 여러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죠. 한농화성, 이수화학,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바퀴 순환하고 있으니까, 뭐, 수산화 리튬부터 해가지고 쭉 있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산화 리튬 쪽에서는 대장이 금양이었었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미래나노텍. 얘네들이 대장 역할을 해서 한 바퀴 순환매로 싹 한번 돌았는데,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싹 한 바퀴 순환매 하다 보니까 덜 오른쪽이 음극재 쪽이었습니다. 음극재. 자, 그래서 잠깐만요. 또 그러면은 음,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응급제 관련주들이 한 바퀴 쭉 돌면서 많이 올랐었죠. 네.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CNT 쪽으로 해가지고 제이오가 올라갔는데 제이오는 하루 더 좀 이따 보셔야 되는데 자, 제이오는 장중에 6.61%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결과만 먼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제이오 같은 경우는 미션 성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 성공을 했고 장중 고가라고 해줄게요. 장중 고가, 장중 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에서 5% 이상 올라가면은 하세요. 자율적으로. 자, 이 제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메이커에서 배터리 도전제용으로 CNT 도전제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 CNT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꽤 커요. 네,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오늘 잠깐 1조 원 찍으려고 하다가 떨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9,840억 이 정도. 이게 내일 좀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줄 거놨죠, 여러분. 네, 줄 거놨는데 거래량은 한 요 정도고 내일 만약에 에, 여기 오늘 종가에 이탈하지 않으면 내일 양봉 하나 잠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션 연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루 더 보기 미션 연장.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3만 1,000원 지지시. 3만 1,000원 지지하면은 하루 더, 3만 1,000원까지 하면 3만 900원, 900원에서 3만 1,000원, 여기 정도 지지하면, 네,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이오만 얘기를 했냐? 그 다음에 어반 리튬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반 리튬. 어반 리튬도 여러분들 좀 생소하셨죠? 네, 어제 좀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반 리튬은 이 회사가 원래는 9WI였어요. 9WI. 이게 이제 어반 리튬은 리튬 플러스 관련주인데,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자, 2022년 9월 21일 날 리튬 인사이드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9 옛날 이름이 어반 리튬 옛날 이름이 WI였어요. WI에다가 자금을 투입을 한다고 했고 리튬 인사이트 전웅이라는 리튬 플러스 대표가 지금 현재 어반 리튬의 대표이사로 겸직을 하고 있고요. 네. 저기 리튬 인사이트의 그 리튬 플러스 대표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리튬 인사이트가 이 WI의 지금 그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보시면 이 어반 리튬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면은 리튬 인사이트 이게 좀 스크롤이 잘 늦더라고요. 자, 보이시죠? 리튬 인사이드가 어반 리튬의 대주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도 돼요. 그래서 어제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죠. 리튬 관련주도 되고, 반도체 장비주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테마를 타고 있었는데, 어제 어반 리튬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직전 저항을 돌파를 해서, 직전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이 돼가지고 어제 종가에 드린 거예요. 요즘은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을 종가로 들어가면 성공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요즘은 개미 털기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올려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을 좀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어반리튬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무려 19%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 고가 플러스 19% 상승. 네, 이것도 미션 성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개 더 남았죠.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탑스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탑스. 인탑스는 요거는 단타 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또 의외로 또 많이 낸 종목이 인탑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탑스를 지금 이렇게 줄 거놨는데 여기에서 제가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여기에서 주인공이라고 얘기해 드렸고 어제도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간 지점, 중간가, 중간가 이 중간에서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파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지지 라인, 그 다음에 한 오늘은 여기까지 딱 지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맞추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종가에 한번 하루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격적으로 좀 신기한 게 37,500원을 올려 놓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이 박스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매도 애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공매도 애들이 눌러요. 계속 눌러요. 근데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 스마트폰 케이스, 삼성의 스마트폰 케이스에서는 인탑스를 따라갈 회사가 없고요.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놔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로봇의 OEM 업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봇 OEM. 서빙 로봇 부분에서 서빙 로봇 세비, 베어 로보틱스사로부터 서빙 로봇 세비를 얘네 인탑스가 생산하는데 8,000대를 생산을 했어요. 이미 8,000대. 엄청나죠? 그래서 로봇을 OEM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지금 삼성의 의족보행 로봇, 웨어러블 로봇 EX1을 얘네가 인탑스가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뭐 뉴스랑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박스권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인탑스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베어 로봇사의 로봇 OEM,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는데, 아, 하루 더 보셔도 되죠? 장중에 2.54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은 미션 실패인데, 미션 실패지만은 하루 더 연장, 하루 더 연장해서 미션 연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가 있죠. 네, 뉴로메카 한번 보겠습니다. 뉴로메카. 자, 뉴로메카. 근데, 지금 로봇주랑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자, 일단 뉴로메카는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미션 실패. 왜? 마이너스 3% 자동 이탈. 네, 자동 이탈했는데 요것도 하루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션 연장으로 하루 더 보셔도 되는데 뉴로메카의 장점은 이제 교촌 FMB하고 함께 지금 협동 로봇, 셰프 로봇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커피 머신, 커피 로봇도 뉴로메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가맹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로봇 회사들은 실용화 시켰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뉴로메카는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맹점들한테 납품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뉴로메카가 지금 협동 로봇, 그 다음에 셰프 로봇 쪽에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뉴로메카는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요. 4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매매하는 방법도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손절가는 41,900원에서 42,000원. 이 정도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인탑스는 지금 하루 더 보자고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는 오늘 저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300원 정도 손절가. 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손절가를 오늘 저가, 네, 오늘 저가인 36,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36,000원에서 36,30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 자, 결과를. 자, 우린 BTS 미션 성공했죠? 네, 미션 성공. 그 다음에 JO 미션 성공. 하루 더 보셔도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반 리튬 미션 성공. 자, 그 다음에 뉴로메카는 확실히 미션 실패예요. 미션 실패했는데 네, 연장을 했으면 좋겠고, 인탑스 미션 연장입니다. 미션 연장. 이렇게 해서 3개 미션 성공했고, 미션 하나 실패, 미션 연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수익 나신 거 없으세요? 오늘 수익 나신 거. 오, 네, 뉴로메카 축하드렸고요. 네, 자, 수익 내신 거. 네, 수익 낸 종목 없어요. 우린 PTS. 아니, 우린 PTS 질문 많았는데, 요거 왜 그러냐면, 우린 PTS가 종가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3월 24일 날 종가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또 3월 27일 날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어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은 하루 더 보시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없어요? 네, 없네, 없네. 예. 예.
자, 네. 자, 자, 자. 오제이오. 아우, 네, 다들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써주세요. 써줘야 저도 신이 나가지고, 네, 더 열심히 또 하는데, 네네. 자, 네. 아무튼, 우린 PT에서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도 하실 분도 배도 하시고, 아마, 아무리 비싸게 사신 분들도 오늘, 저기, 아침에 충분히 파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어반 리튬은 저도 그 예전에 이제 과거에 WI 이 종목이어가지고 그냥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이슈하고 리튬 관련 이슈하고 그리고 이제 고점 돌파로 해서 이 어반 리튬 매매 안 하셨죠? 요거는 그러면은 패스하고 JO는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봉에 매수하는 거를 조금 무서워하시는데 에, 요즘은 자, 자,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거를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팁을 하나 드리면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절가 대응만 잘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손절가 대응이 되게 중요해요. 예, 안 써지나? 자, 신규 상장주는 신규 상장주 여러분 잘 보세요. 손절가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주도 테마에 들어온 종목만 매매하시면 돼요. 지금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손절가 대응이 필수예요. 필수. 필수.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줄 그어놨잖아요. 줄 그어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39,000원에서 31,000원인데 장중에 잠깐 이탈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도 똑똑하지만 세력들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개인들을 그 일명 개미털기잖아요. 일명 개미털기 하고 올려요. 예, 그래서 똑똑한 개미들은 일단은 손절가 딱 그어놓고 손절가 이탈했다가 잠깐 이탈했다가 몇 분 뒤에 다시 올려놓는지 본다고요. 올려놓으면 다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주도 테마 종목이면 요즘에 주도 테마가 뭐예요? 2차전지. 또 뭐가 있어요? 로봇, AI. 최근에는 반도체. 그리고 오늘은 디스플레이. 이러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만 매매하시면 돼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신규 상장주가 예를 들어 바이오다. 그러면은 매매하면 안 되죠. 왜? 오늘 또 보시면 알겠지만 셀트리온에 자금이 들어갔다가 푹 빠져버리잖아요. 왜?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복귀했죠? 네. 복귀하면은 호재 노출. 아, 요즘은 무서워요. 호재 노출하면은 뭐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꿈비 얘기하시는데 꿈비 수익 냈죠? 네. 거의 팔았어요. 없어요. 없어. 네. 없어요. 없어. 꿈비가 없다고요. 꿈비가. 네. 없어요. 없어. 어제 팔았어요. 어제 꿈비. 왜? 왜 어제 팔았을까? 어제 왜 매도하라고 했죠? 왜? 매도하라는 이유가 호재가 노출됐잖아요. 오늘 그 저기 뭐까 국회에서 이 관련돼서 법안이 상정됐지 않나요? 호재가 노출이 됐어요. 아침에 호재 노출이 됐어. 그러면은 요즘 호재 노출되면은 호재 노출 시 사는 게 아니라 호재가 노출되면은 팔아야 돼요. 매도해야 된다고요. 네. 아우 근데 다들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아, 여러분 진짜 멋지시네요. 잘하셨네. 네,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파세요. 좀. 어반 리튬 수익 냈으면 파세요. 네. 파세요. 파세요. 오, 네. 세리나 님도 축하드립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하고 채팅하려면 요걸로 해야 돼요. 네,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호재 노출되면 매도하셔야 돼요. 네, 자, 매도하시고, 자, 그러면은 또 제가 또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3월 27일 종가 관심. 그리고 지금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로봇주 끝났냐? 2차 전지 끝났냐? 근데 네, 여러분들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 오늘 시장의 흐름에 여러분들 좀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2차 전지 조정 나왔고 로봇주 조정, AI주 조정이죠.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자금의 차익 실현, 일부 자금이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 일부 자금이 새로운 테마인 디스플레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테마는 OLED 디스플레이 테마가 강하고요. 또 전력 반도체 이쪽 강하고 우주항공 좀 강합니다. 전력 반도체에서 대장은 어디예요? 전력 반도체 대장은 KEC.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은 뭔가 좀 반도체가 약해요. 대장인데 올라가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쫙 길게 달리면 좀 아직은 좀 약한 거예요. 네, 아직은 좀 약해요. 자, LX 세미콘. 네, 오늘 얘는 좀 강하네. 근데 얘는 지금 디스플레이 쪽하고 연결이 돼서 좀 강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은. 그죠? 디스플레이 쪽.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기로 한 게 디스플레이 쪽인데, 자, 디스플레이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공부해야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 디스플레이. 자, 오늘 디스플레이 강한 이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한다고 했죠. 네네네. 아, 근데 여러분들 다 잘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잘하셨어요. 아니요, 자, 보세요. 디스플레이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뭐라고 했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어, 빠른 순환매 속에서 OLED 디스플레이주가 과연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할까?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자, 쭉 보시면은, OLED 디스플레이, 자,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차입을 받아서 빌려가지고 OLED에다가 대규모 투자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 LG전자 쪽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려고 빌려오는 거지 쓰려고 빌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LG그룹은 OLED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활을. 1조 원 투자한대요. 민간 기업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빌렸는데, 만약에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휘청하겠죠. 하지만 자신감을 가진 거죠. 자, 정부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일대에 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용인 쪽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충남 쪽에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LG도 역시 대규모 투자 단행한다고 지금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있네요. 적어요. 여러분, 적어. 적으세요, 적어. 아, 디스플레이 관련주. 아, 네, 제가 한번 또 해드릴게요.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번씩 해달라고 요청이 나와서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 자, 한번 어, 보세요. 자, 일단은
OLED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대장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대장이 선익 시스템. 이 상한가 안 갔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종가에 요 선익 시스템을 드리려고 했어요. 상한가 안 갔으면. 저희, 저희 가족분들은 샀습니다. 네. 저희 회원 가족분들은 샀어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오픈해서 얘기하면 간신히 샀어요. 간신히. 막 닫으려고 다들랑 말랑 할 때 저희도 샀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놀래더라고요. 아니 이런 종목을 왜 상따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돌파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자 매매 노하우 먼저 잠깐 간단히 드릴게요.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매매 노하우 하루에 하나씩 꼭 알려드리고 있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주도주 섹터 중 고점 돌파형은 매수, 네, 매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냐? 그게 아니죠. 조건이 붙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강대 양봉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 게 좋아요. 직전 고점 그리고 또 뭐예요? 신고가, 신고가.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 막 상따 해버리면 큰일 나요. 주도주. 주도주라는 거는 뭐예요? 시장의 이슈. 그 다음에 모멘텀이 엄청 강해야죠. 모멘텀이 강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종목 하나만 움직이면 안 돼요. 테마를 형성해서 급등하는 섹터를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죠. 오늘은 디스플레이. 오늘이니까 3월 28일 오늘은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네. 이 선익 시스템 만약에 상한가 안 갔으면 여러분한테 종가로 요거 보셔라. 오늘 오늘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를 했는데 강하게 돌파했다.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다. 네, 요런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도주 섹터 중 그러니까 주도주인데 그냥 혼자 움직이면 안 되고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2차전 지주가 살짝 지금 조정이 나오고 로봇주 살짝 조정 나올 때 오늘 주도주로 등극한 것은 OLED 디스플레이. 왜?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로 투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로 투자한다. 네, 그리고 OLED 쪽은 아직 상용화가 되었지만 비싸요. 자, LCD는 중국에서 막 찍어내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안에 디스플레이 많이 그 LCD로 많이 되고 있죠. 중국에서 LCD 싸게 막 찍어내잖아요. 지금 우리는 디스플레이 쪽에 살아남는 방법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 대형 OLED 이런 쪽으로 해야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VR, XR 기기에다가 이제 뭐 그 헤드셋에 장착하는 OLED 이런 걸 만들어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대중국 무역이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어요. 그거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그 중간재를 수출을 해가지고 막대한 흑자를 냈는데 반대로 중국 애들이 더 저렴하게 중간재를 잘 만드니까 우리가 수입에다가 그걸 물건을 만들어서 또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무역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죠? LCD도 마찬가지예요. LCD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LCD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승부를 봐야 될 거는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조선 1등이었는데 뺏겼죠. 누구한테? 우리한테 뺏겼다가 중국한테 뺏겼다가 다시 우리 한국에 뺏겼습니다. 반도체 뺏겼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뺏겼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네, 일본 거 최고였었죠. 과거, 여러분 생각해. 소니 핸드폰, 물론 이제 뭐, 모토로라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소니 것도 썼어요. 네. 지금은 이제 소니 에릭슨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본도 한국에 뺏기고 중국에 뺏겼는데 주도권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중간재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중국 업체들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2차 전지 원재료, 뭐 예를 들어 리튬이나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뭐 흑연이나 이런 것들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원재료 쪽은 우리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엄청 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OLED에서 마이크로 OLED가 있죠. 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이제 대형 OLED가 있고 일단은 마이크로 OLED 쪽은 XR 기기에 사용이 되는 거고 네, VR 헤드셋 요쪽이고요. 대형 OLED는 아주 이제 큰 TV나 또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롭게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지금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익 시스템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장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선익 시스템 간단히 보여드리면 선익 시스템은 이런 회사예요. 자, 일단은 OLED XR 기기 얘기가 나오면은 선익 시스템이 대장 역할을 했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장비를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착 장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장비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덕산 네오룩스, 두산 솔루스에 공급을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한다고 하니 선익 시스템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익 시스템을 또 한번 보면 잠깐만요. 선익 시스템은 좀 이슈화가 되는 게 잠깐만요. 저희가 좀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자, 그리고 소형 증착기 부분에서 1등입니다. 소형 증착기. 네, 소형 증착기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유일하게 OLED OS 300mm짜리 웨이퍼 양산 장비에서 또 유일하게 양산 장비를 또 생산을 합니다. 소형 증착기, 그 다음에 그 300mm짜리 OLED, 네, 300mm짜리 OLED 웨이퍼 양산 장비를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이 기술력은 좋아요. 근데 매출은 최근에 그렇게 작년까지는 매출이 높지는 않았지만은 디스플레이 쪽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되면은 장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선익 시스템이 실적이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고요. 아침부터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어요. 네, 아침부터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어요. 갑자기 한 20분 만에 급등이 나왔고, 20분 만에. 그리고, 한 30분 동안 그 상한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패턴이 상한가 문 닫는 패턴이 막 100만 주, 30만 주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한 10만 주 내외로 10만 주에서 15만 주 사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상한가라 문을 닫더라고요. 불안불안하게 해서 개미들 물량을 또 잡아먹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풀릴 때 물량이 싹 쏟아져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 물량 싹 받아내고 개미 털기하고 상한가로 바로 직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익 시스템이 지금 그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야스라는 회사도 올랐는데 요거는 뭐 상한가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왜 올랐냐면 한번 보여드리면 야스도 상한가 나왔어요. 일단은 얘도 증착 관련 얘네가 이제 그 뭐랄까 증착 장비인데 증착 뭐 보시면은 그 대주주를 봐야 돼요. 대주주가 2대주주가 LG 디스플레이. 네,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상한가가 갔습니다. 상한가. 자, 야스. 오늘은 요거 디스플레이 쪽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LG 디스플레이 2대 주주. 그리고 얘도
증착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 증착 장비 관련주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공부해요, 여러분.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X 세미콘이 있는데 얘는 양쪽에 다 포함이 돼요. LX 세미콘. 전력 반도체 관련주도 되고, 네,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그 LX 세미콘 보시면 쭉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이 DDI라고 DDI 쪽인가? 네, 그런 쪽에 네,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핵심 부품, 네, IC 쪽으로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핵심 부품, 네, 핵심 부품. 뭐 보통 DDI라고도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네, 요거 생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그 어떤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냐면 이 LX 세미콘이 왜 오늘 이렇게 강하냐? 얘는 양쪽에 테마가 양쪽 테마를 둘 다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동안 물량을 소화하려다가 실패했던 이 매물을 다 소화했습니다. 네, 이 매물을 소화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한번 보시면 안 보이네. 네? 네, 여기 보이시죠? 자, 이 매물.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영망치, 예, 영망치 음봉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 거래량을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이 매물을 이 매물을 다 흡수를 하는 양봉이 오늘 나왔는데 보통 윗꼬리가 달릴 법한데 윗꼬리가 그래도 생각보다 짧아요. 네, 그 이유는 전력 반도체 테마도 되고 네, 전력 반도체 테마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네, DDI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의 IC 쪽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양쪽 다 디스플레이 테마도 되고 전력 반도체 테마도 되고 그래서 LX 세미콘이 바닥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음봉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도 종가지만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음봉이 나올 때 좀 자세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딱 여러 가지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하나로 또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전력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모두 이와 관련된 테마다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력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전력 반도체 관련주냐? 2021년 말에 LG 이노텍으로부터 그 전력 반도체 소자 설비하고 특허 자산을 사들였대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에서 전력 반도체 관련된 특허 자산을 사들였다. 그래서 LX 세미콘이 전력 반도체 관련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열 소재도 얘네가 또 만들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덕산 네오룩스랑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도 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얘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냐면은 3월 24일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 주에 OLED 디스플레이 얘기 나오면서 덕산 네오룩스가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저번 주부터 나오긴 나왔는데 그죠?
자, 덕산네오룩스는 OLED 핵심 그 구성 요소인 그 유기재료를 생산을 하고 있죠. 예,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그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시면은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에서 화학 소재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 인적 분할해가지고 나온 기업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OLED 발광 소재 중에서 레드호스트나 그다음에 이제 G프라임 몇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점은 뭐냐면 그냥 OLED 발광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덕산 네오룩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돌파했잖아요.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그 다음 저항 부분은 요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 저항은 한 54,000원에서 55,000원.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저항입니다. 요 라인. 거기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쭉 올려놓을 테니까요.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런 그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으로 가고 있구나.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윗꼬리가 달렸지만 얘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녹스 첨단 소재도 여기 돌파하면은 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기. 네, 요 직전, 항상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음, 잠깐만요. 보통 이녹스 첨단 소재는, 네, 자, 틀린 거 있으면 여러분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설명하다 보면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뭐 다 맞아요. 틀린 경우는 예외상에 한두 개 있을 수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의 납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납품 전에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용 그 OLED 소재도 하고 있지만, 얘네가 이제 PCB용, 요즘에 FPCB용 소재도 얘네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FPCB용 소재를 또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방산업, IT 쪽이 좋아지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IT 쪽이 이제 재고가 감소하면서 IT 쪽 실적이 좋아지는 그 전에 먼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실적이 아무튼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1분기 저점으로 해서 가동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가동률이 좋아진다는 거는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고점 돌파형을 유심히 보시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안 돼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는 부분이니까 이 윗꼬리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꼬리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그러면은 오늘 얘기해드렸던 거 정리를 하자면 자, OLED 디스플레이 섹터가 2차 전지하고 로봇하고 AI주들 차익 매물이 나온 쪽이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자금이 일부 이동이 되었고, 그러면 OLED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주도주가 되냐? 그런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반도체 못지않게 또는 2차 전지 못지않게 또 주도주로도 바뀔 수 있다. 적어도
2차전지나 로봇주나 반도체나 AI주가 쉴 때 움직였으니까, 네, 순환매 한 축에 들어간다. 디스플레이도. 순환매 한 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 선익시스템, 야스, LX세미콘,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적어도 요 정도는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풍원전밀, 그 다음에 APS 홀딩스, BH, 신도기현,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데 대장주 위주로 일단은 좀 공략을 하고 선익 시스템이 너무 아깝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상한가 가서 못 드렸다. 다음에는 좀 빨리 이런 종목들 발굴해서 미리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스도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다. 네, 증착 장비인데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에 야스도 먼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도 국가 대항으로 바뀌었어요. 대만은 여러분들 반도체도 지금 국가 대항으로 바뀌었죠. 자, 우리 한번 보자고. 반도체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네, 자, 보시면 반도체. 반도체도 원래는 TSMC 얘는 비메모리 그죠? 네, 대만이죠, 대만. 자, 삼성, 삼성 메모리. 그리고 여러분 소재 장비. 소재 장비는 일본 쪽. 원래는 일본, 그 다음에 장비는 유럽. 이렇게 유럽과 미국이 나눠 가졌어요. 네, 미국. 그리고 설계는, 설계는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유럽이 나눠 가졌는데, 미국이 훨씬 더 비중이 컸죠. 이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했어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는 미국이 얘다 니네 아시아 애들 열심히 일하지 니네가 가져다 해. 그게 이제 처음에 일본 도시바 하다가 키옥시아 일본 도시바 하다가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삼성하고 대만에다 힘을 실어주면서 비메모리는 TSMC가 석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은 삼성 이렇게 갔는데 일본하고 지금 미국이 반도체 회사를 만들려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20년 동안 안 만들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TSMC하고 삼성은 20년 동안 열심히 공장을 증설하면서 노하우를 갖고 간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지켜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 2021년 기점으로 봤더니 반도체가 제때 안 나오니까 공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자동차 공장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TSMC가 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들어주고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야, 안 되겠다. 이 반도체는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걸린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안으로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 TSMC나 삼성 말고는 만들 회사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공장 증설을 안 해보다 보니까 기술이 딸리는 거죠. 물론 이제 장비나 설계, 뭐 장비 소재,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설계 쪽은 미국이나 유럽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장비도. 그런데 소재 쪽은 일본이 맡아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치포 동맹이다, 페포 동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TSMC도 미국에다가 투자하려고 했더니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200만 원만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날 새고 일할 애들이 많은데 1000만 원을 줘도 미국에서는 날 새면서 야간에 근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대규모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미국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국가가 나서지 않고 TSMC나 삼성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이나 애플이나
AMD나 알아서, 그 다음에 ARM, 이런 애들이 알아서 이제, 그 다음에 ASML 같이, 이런 회사들이 알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제품을 주고 공급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이 딱 나타나면서 이제 판을 깨려고 하니, 안 되겠다.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일본에서 국가적으로 투자하고, 대만은 TSMC가 여러분들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TSMC는 엄연히 국유기업입니다. 대만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든 대만이 그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왜 그러냐? TSMC가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육성을 해서 그대로 공급하고, TSMC 주변으로 해서 소재 장비 회사 같이 있고, TSMC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주거단지가 되어 있고, 모든 농업용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는 TSMC로 집중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TSMC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삼성, 평택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삼성전자 홀로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국가대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대항으로. 자, 그래서 보면은 떤 상황이냐?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네.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고요. 10만, 아니 710만 제곱미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시스템 반도체 상단을 조성을 하는데, 평택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은 시스템 반도체, 화성, 기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천에는 SK 하이닉스, 그렇게 해서 이 중심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죠. 이 안에 장비 회사, 소재 회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구 단지 다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행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주는 건 맞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진짜 국가의 존립이 흔들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이 방송, 와운의 마지막 승부주, 이 방송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요. 제가 베스트 파트너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3월 달에 1등을 기록했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종가 관심주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관심주, 오늘 종가 관심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1등 했어요. 자, 3월 28일 종가 관심주. 자, 인탑스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인탑스, 뭐 이렇게 인탑스를 자주 해. 여러분들이, 알았어. 반절 단타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도 하시고요. 자, 어제 이어서 또 한 종목 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이오도 좀 계속 보셔야 돼요. 네네, 장병국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사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인탑스. 인탑스는 뭐 간단히 설명할게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네, 로봇 업체고, 웨어 로봇틱스사로부터 서빙 로봇, 네, 서빙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OEM으로. 근데 지금 삼성 쪽만 이제 그 삼성 웨어러블 로봇 초도 물량 5만 대 수주를 받으면 인탑스가 한 번 더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로 1등 해서 너무 고맙고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이오라는 회사가 음봉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음봉도 음봉 나름입니다. 네, 음봉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종가 베팅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손절가가 짧습니다. 네, 종가 베팅이 위험하지가 않아요. 손절가가 짧아요. 보통 이제 손절을 어디로 잡냐면,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면 여기를 잡으시라고 했죠. 여기에 고가가 39,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절가는 39,000원에서 31,000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이오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제이오 한번 보시고, 음, 제이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제이오는 2차 전지 관련주.
요즘에 이제 CNT 도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2차 전지에서도 되게 중요해져요. 양극재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양극재 쪽의 비중이 좀 크지만, 음극재에서도 CNT 도전제 쪽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이오는 지금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아요. 9,840억 정도 되는데, 뭐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뭐 성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손절가를 꼭 정해서 대응하라고 얘기했죠. 네, 손절가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주는 계속 올라가다가 결론은 뭐예요? 떨어져요. 네, 상장할 때도 고평가인데 상장 이후에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끝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끝이 여기서 더 올라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떨어지냐,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또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하면 장점은 또 수익률이 좀 높은 거죠. 네, 수익률이 높죠. 제이오는 저희 종가에 어제 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재공략.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은 조건이니까 참고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에 보세요. 종가에. 지금 말고 종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이오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자, 잠깐만요. 자, 자,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현재 PCB 쪽이에요. 네, PCB인데 초고다층 PCB를 만듭니다. 얘네가. 네, 그래서 고품질, 그러니까 이제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그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 이게 이제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이 슈퍼컴퓨터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슈퍼컴퓨터 뭐예요? 즉 결국에는 AI죠, 결국은. 네, AI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 이 이수페타시스의 고다층 PCB가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 이수페타시스 보시면 요즘에 이제 AI 인공지능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돌파했어요. 오늘. 네, 오늘 직전 저항을 오늘 돌파해 줬습니다. 돌파했는데 여기 거래량보다 많이 나오면 땡큐인데 아직 조금 덜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오래간만에 또 튀어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뭐 종가도 좋지만은 조정 나왔을 때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챗 GPT 사용량이 촉발하고 있어서 AI 기반의 이제 그 AI 인공지능 관련 컴퓨터 수요 증가, 거기에 이제 PCB 고다층 PCB 수요는 늘어난다. 네, 늘어난다는 이제 늘어나는 기대감이죠, 기대감. 네, 수요 증가 기대감, 늘어나는 수요 증가 기대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I 반도체 소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이에요. 새로운 종목 발굴해서 또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맨날 뭐 2차 전지, 로봇주, AI, 그냥 뭐 솔트록스나 셀바스 AI 그런 거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2차 전지 쪽도 아니고 AI 쪽이긴 한데 AI 반도체 소재주로 해서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또 선별을 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X 세미콘 한번 봅시다. LX 세미콘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LX 세미콘. 그리고, 자, LX 세미콘 아까, 잠깐만요.
위 부분이 있었는데. 자, 요 부분이에요. LX 세미콘.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LX 세미콘이 왜 많이 올라가냐, 그거를 설명을 했을 때 테마가 양쪽이라고 했죠. 하나는 전력 반도체 테마도 되고, 하나는 OLED 디스플레이 테마도 되고, 둘 다 된다고 했어요. 둘 다. 이렇게 이제 둘 다 되면은 이런 것들은 좀 강해요. 양쪽 다 테마를 타니까. 그래서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은 LG 이노텍으로부터 소자하고 설비, 그다음에 이제 특허 자산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관련도 되고, 어차피 LX 세미콘 자체가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되는 그 핵심 부품, 네, IC 쪽을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도 됩니다. 그러면 자, LX 세미콘은 그렇다 치고 쭉 보시면은 LX 홀딩스가 대주주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동아 엘텍을 한번 봅시다. 자, 동아 엘텍. 네, 동아 엘텍도 한번 봅시다. 동아 엘텍. 자, 동아 엘텍도 오늘 흐름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직전 고점. 이 두 군데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것도 거래량이 나오긴 나왔는데, 거래량이 저번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이때는 물량 소화에 실패했죠. 그러면 윗골이 달았는데,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거래량은 조금 적습니다. 네, 동아 엘텍. 자, 동아일텍 한번 보시죠. 그래서 동아일텍도 네, 동아일텍 자 보시죠. 동아일텍 네, 조금 시간 남아서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네, 항상 시간이 쫓겼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남네요. 자, 이 회사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장비 쪽인데 그동안 이제 LCD, OLED 이런 쪽에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가 이제 확대된다고 하니까 동아일텍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자사주 2월 달에 2월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자, 요거 한번 또 보시면은 뭐 포인트로 보세요. 포인트만. 네, 포인트만 보시면 자, OLED 증착 장비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증착 장비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보급 마스크 대응용 증착 장비 R&D를 진행을 하고 있대요. 요건 저도 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증착 장비 쪽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네, 검사 장비도 검사 장비지만은 지금 그 증착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 증착 장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죠. 하나의 테마예요, 여러분. 증착 장비 쪽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탑스, 제이오, 이수페타시스, 동아일텍, LX 세미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선익 시스템이 여러분들 이 방송할 때 상한가 안 들어갔으면 요거를 대장주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미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동아 엘텍도 요 관련주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쪽인데 검사 장비 쪽인데 증착 장비 쪽도 얘네가 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동아 엘텍 같은 경우는 어, 두 번의 단기 고점을 소화하면서 오늘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동아 일텍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LX 세미콘은
LX 세미콘은 전력 반도체나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양쪽 다 테마를 다 탔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전력 반도체 쪽이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LX 세미콘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 소재 쪽에서 특히 이제 다들 무늬만 AI 반도체 소재 관련주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수페타시스는 이 AI 반도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고다층 PCB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 그래서 AI 반도체 테마가 좀 더 이어진다면은 이수페타시스도 좀 관심 있게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이오는 지금 밑골이 오늘 진짜 기가 막히게 개미털기 완벽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5분봉 계속 지켜봤는데 살짝 개미들 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39,900원을 깨면은 개미들이 던져요. 조금 잘하는 그 선수 개미들 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직전 고점이 39,900원이었거든요. 여기가 딱 깨지니까 후두둑 요 정도에서 개미털기가 있었어요. 개미털기가. 개미털기 끝나니까 찌끔찌끔 해갖고 이거 맞춰 놓더라고요. 31,000원 위에 올려놓더니 31,500원까지 물량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종가 관심주로 보시면 된다. 네, 그 대신 손절가만 여러분들이 잘 정해서 대응해라. 내일의 손절가는 어디에요? 39,900원 깨면 던져야죠. 내일 손절가. 내일 손절가예요. 내일 손절가. 여러분들 뭐 제 리딩, 리딩이래. 제 조언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인탑스. 자, 인탑스는 저희는 한번 팔았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네. 저희는 요 라인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팔았습니다. 네, 여기 중간에 팔아가지고 혼났어요. 네, 회원분들한테 혼났는데, 요 지점에서 다시 샀습니다. 네, 요 지점 다시 샀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네, 인탑스는 지금 호재가 일단 대기 중에 있다. 근데 그게 호재가 언제 나올 줄은 아무도 모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호재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잼스 EX1인데 코드명이 EX1인데요. 과거에 이제 CES에서 잼스 힙이라고 해가지고 의료 보조 로봇이에요. 의료 보조, 의족이죠, 의족, 의족 보조 로봇, 웨어러블 로봇 잼스 힙.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또 수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얘는 박스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박스권. 박스권을 보시고, 이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요 박스권, 요 하단 박스권, 상단 박스권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개미들 털고 한번 또 쿡,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고, 1박 2일로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3에서 5% 올라가면 자율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다만, 갑자기 급등 나오면은 아몰랑이에요. 네.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네네네. 그리고 여러분, 자, 지금 이 방송 끝나고, 김준영 대표가 지금 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준영 대표가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 이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사부 끝나고 김준영 대표님이 하신대요. 네, 사부 끝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분 남았어요, 여러분. 5분 남았어요. 네, 그리고 저기 회원 가족님들 채팅창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박찬홍 한번 쳐보세요. 네, 박찬홍. 박찬홍을 치시면은 이 홍TV 나옵니다. 홍TV 어제도 끝나고 올려드렸어요. 네, 어제도 이렇게 끝나고 와운의 마지막 승부제에서 녹화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네, 제 개인 유튜브요. 그냥 홍TV, 홍TV.
이렇게 해서 녹화 방송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냥 텔레그램도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텔레그램 요거 있는데 텔레그램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 좀 봐주시고 무료니까요. 무료. 네, 무료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니까요. 무료입니다, 무료. 자, 그리고 내일 공개 방송 있어요. 자, 내일 아침 8시 여러분들 8시 30분에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방중 라이브 공개 방송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냐? 와우넷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는데 아침이에요. 아침 8시 30분. 박찬호 공개 방송. 네,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딱 보시면은 만원의 행복 나오고 네, 오래간만에 베스트 하니까 좋네. 자, 여기서 공개 방송해서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공개 방송이 많은 분들 지금 공개 방송 하고 계시죠? 네, 내일은 제가 하니까 와우넷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우넷으로 해서 들어오세요. 내일 공개 방송.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당중 공개 방송이니까 많이 오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그 종가 관심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서 같이 하는데 오늘 좀 체크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세요. 주도주들 중에서 고점 돌파형이 요즘에 잘 먹힙니다. 그거를 종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대신 이제 손절가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손절가를 꼭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해 주시고요. 조건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해 줘야 돼요. 직전 고점. 네. 이 보면은 이제 언덕 부분에 있어서 이 언덕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이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 테마를 형성해서 급등하는 게 좋습니다. 테마도 허접한 테마가 아니잖아요. 2차전지, 로봇, AI, 디스플레이, 반도체 요렇게 테마로 그래서 오늘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이루면서 올랐다. 그리고 특히 증착 장비 쪽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네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우, 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꼭 관심 있게 봐주시고 와우넷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